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법정 기념일 지정. 이 문제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지역 간 의견 차이로 14년째 표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시민혁명으로 꼽힐 만큼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임에도 기념일 하나 변변치 않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만약 동학농민군이 살아서 기념일 지정을 둘러싼 지금의 지역 갈등과 이기주의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14년째 표류 중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문제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로는 이재규 우석대 교수, 김민아 생명평화마중물 사무국장 나와주셨고요. 전문가 패널로는 동학혁명기념관의 이윤영 관장, 그리고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추진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도화각 시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을 정하는데 이달 10일까지 날짜를 추천해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념일 공문이 전북뿐만 아니라 충청과 전남 등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보내졌다는 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이 도내 시군 간의 경쟁으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전국 대상 공모였지만 정읍과 고창, 부안, 전주 등 도내 4개 시군만 기념일을 지원한 겁니다. 원장님, 제가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념일 지정이 14년 넘게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많은 지자체 간의 이견과 갈등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2004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학계와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네. 시작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기념재단에 위임해가지고 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다가 또 중단되고 네. 한 2년 전에 역시 문체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과 표결까지 붙였으나 그것 또한 중단되고 현재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반발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누가 무슨 이유로 반발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주로 지역 기념사업회 예. 임원이나 회원 너무나 자기 지역을 사랑한 나머지 타 지역의 기념일이 제정되면은 예. 여러 가지 사업들 등등 본인들의 명예나 자존심 등 이런 위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는가 봐요. 네네. 그래서 반대와 그런 중단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읍과 고창 사이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고 그 밖에도 전주나 부안에서 각자 다른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읍은 고부봉기 대신 황토연 전승일을, 고창은 무장기포, 부안과 전주는 각각 백산봉기와 전주 화야기를 올렸습니다. 혹시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어떤 예산을 받거나 하는 좀 이점이 있습니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은 예. 많은 예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네. 제가 알아본 결과 예산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큰 관계가 없고 상징성, 역사성, 이 명예성, 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자존심 네. 이런 것과 관계가 있지 직접 정부에서 그 기념일을 제정한 지역에 예산을 투여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딱 기념일로 지정되면 어느 한 역사의 순간을 딱 찝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념일 행사를 그 고장에서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그 상징적 대표성과 이후에 조성될 수 있는 어떤 기념물들, 공원들, 축제를 포함한 사업들이 연이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역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는 중재해서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문체부가 해야 되나요? 자신들의 직접적인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자존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오고 발전해오고 만들어오고 했던 자신들의 노력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가려는 노력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갈등 조정의 문제는 사실은 뭐 도도 할 수 있고 문체부도 할 수 있고 기념재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념재단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도가 발을 뺀 느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단체들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면 도는 행정적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라도 개입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념재단에 떠넘겨버리고 문체부에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체에서 예?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또 그 정신이 전라북도의 어떤 정체성으로 연결이 됐고 또 현대사적으로도 이 동학혁명 정신은 이 어떤 민족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다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랑스러운 동학혁명의 이 역사를 전라북도 차원에서 예산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으면 이 군 단위에서 서로 그렇게 경쟁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일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교수님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타 지역 사례 없습니까? 사실 기념일 관련 갈등들은 그렇게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부마항쟁 기념일 제정을 놓고 부산과 창원이 대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서는 부마항쟁이 시작된 날 10월 16일 날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창원 쪽에서는 그게 이제 마산으로 확산이 돼서 부산과 마산이 같이 움직인 18일로 하자라고 이제 두 지역이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16일로 합의를 봤어요. 어떤 식으로 봤냐면 그 국무총리 산하위원회에서 관련 이제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 전문가를 추천을 하고 그중에 10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다수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토론, 논의 다음에 최종안이 나오니까 양쪽 지역이 그걸 받았습니다. 네. 근데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 가까운 역사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고요.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는 일단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적 논쟁 자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마항쟁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어쨌든 해결을 했다라는 시사점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전문가 토론에다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비슷한 방식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했던 논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가지였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 간의 협상이었는데 이건 워낙 이제 첨예한 이해관계가 갈려 있으니까 실패를 했고 또 하나 했던 게 여론조사였는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 단체들이 일반 시민들의 역사 인식이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설문조사 전화 받고 예. 8며칠 찍는 게 날짜를 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전문가들 간의 논쟁들. 그 논쟁이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은 있지만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료라든가 증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논의들이 성공을 못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믹싱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공론화의 논의들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는 전북 도민의 것이기도 하고 전북 도민들의 자긍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 전체 국민들의 자산이거든요. 또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이 기념일로 적정한가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가 되면 좋을까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국민 전체가 되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공론화의 기법들입니다. 저도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동안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결정되는 건 결국은 표결이거든요. 어느 한 군데 딱 찍어서 만장일치로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거의 결정되는 과정에서 반대 명분을 또 찾아요. 그래서 무산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뭐 공론화는 아니지만 공청회를 곧 열잖아요. 이번에는 좀 해결되겠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은 뭐 4개 이번에 그 신청한 4개 지역뿐만 아니라 예. 전라북도 전체, 그다음에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까지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 그 발생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한두 달 동안 전국의 연구학자나 전국에 있는 약 30여 개의
기념 단체들에게 다 여론을 취합을 했어요. 연구자들이나 기념 사업 단체들이 전라북도에 양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올해만큼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지금 4개 지역에 계시는 그 단체와 유족분들이 합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올해는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으셔야 예. 그러니까 올해 지난 결정되지 과거랑 않겠어요? 좀 다른 뭔가가 있느냐 이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그 타 지역의 대부분 여론은 한 2가지로 지배하게 돼요. 예. 하나는 지쳐버렸어요. 아이고 또 하다 그만두겠지. 이런 자포자기 상태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도 전라북도 지역 중에 하나가 국가기념이 돼야 된다. 이러한 그 의견들로 사실 이번에도 양보를 했어요. 타 지역에서.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도 무산이 된다면은 타 지역, 특히 예. 충청도 지역으로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이 사실을 이번에 신청한 4개 지역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타 지역으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전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논란도 좀 있겠고 또 결정된 다음에 반발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이번에는 결정될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자의 시각에서 보면 저는 전북의 지역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전북 지역의 동학혁명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념적인 행사를 하고 이후에 활동들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14년 동안 그걸 못했다라는 게 사실은 그럴 역량이 되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기념일을 14년 동안 정하지 못한 지역이 통합혁명 정신을 확산시키고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고 각종 사업들을 이끌고 이걸 전국 사업화로 만들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과 회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전북의 단체들, 전북의 지역들은 긴장을 하고 다시 성찰을 하고 어찌됐든 문제를 풀고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많이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전라북도의 역할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어느 한 곳이 지정이 되더라도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정말 그간의 노고와 그간의 어려움과 원과 한을 함께하는 그런 자세로 이후에는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동학혁명에 관한 그 여러 가지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서로 이렇게 단합해서 우리 전라북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 바로 이 시점이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 바로 그 행동이네요.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이런 겁니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갈등 이후의 내용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느 날을 기념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그 관련된 행사들, 그 관련된 사업들을 협력해서 서로 등 돌리지 않고 협력해서 같이 손잡아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의는 봤는데 단체들끼리 혹은 지역들끼리 갈라서서 너네 혼자 다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사실은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후에 기념일이 지정이 되고 합의된 이후의 문제를 고민한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가 좀 나서서 역할할 필요성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기념일 지정의 당위, 왜 지정되어야 하는가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동학 농민혁명 정신은 우리나라의 민족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고 선생님은 그때 당시 1894년에 아기 접주셨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선봉이 되셨고 이후에 4.19, 5.18, 60 그리고 2016년 촛불 시민혁명까지 사실은 이 모든 어떤 민주주의 실현과 그리고 자주와 평등과 평화의 모든 정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어떤 시발점까지 이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적 의의에 비해서 너무도 무심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법 전문에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우리 전라북도만 지금 이 귀하고 이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 전문에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동학 접주는 아주 다수 많고 동학 대접주가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명. 3.1운동은 그대로 동학혁명을 개성한 거예요. 북에서는 갑오 농민전쟁이라고 부르고 남쪽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농민운동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그렇게 남북으로 갈리기 전에 식민지 고초를 받기 이전에 하나의 근원적인 공동체 정신 또 근대적인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통일된 노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근대 역사를 다시 쓰고 출발해야 된다. 원장님 혹시 뭐 유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까? 보상은요 현재 예. 우리나라 국가보훈법에 1895년부터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년 전이네요. 때부터. 예,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현재 보훈법에 의하면은 보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그걸 앞으로 법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그 보상은 없어요. 네. 보상은 없고 물론 유족회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 보상 보훈법이 바뀌기를. 다만 유족회에서 바라는 건 결국은 명예회복이거든요. 그러면은 14년 전에 국회에서 명예회복이 선언되고 정부에서 인정을 했지만 현재 국가기념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족회 회원들은요 명예회복이 완전히 안 됐다고 봐요. 국가에서 인정하고 국가기념일이 돼야만 자기 조상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잡아서 30만 명, 적게 잡아서 10만 명이 희생됐잖아요. 의병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의병으로. 그다음에 국가기념일도 제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념일 제정에 있어서 가장 목마르고 원통해 하는 분들은 유족분들이 지금. 그분들은요 그냥 한이 쌓여 있어요, 한이. 예.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그냥 반대하고 이러면은 막 한쪽 그 화장실 가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폭폭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참 국가적인 차원, 전라북도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름 성까지 바꿔가면서 삼족을 멸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손아종, 김계남 그 후손들 얘기 들어봐요. 몇 번 성과 이름 바꿔가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뭐 3대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독립운동 오면은. 이러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오늘날까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걸 보면서 유족회 회원들은요 정말로 슬퍼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농민군은 지역을 전혀 가리지 않고 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는데 100년이 넘어서 후손들은 아직 지역 간 다툼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반장님 말씀 들으니까 유족들의 슬픔이 그것 때문에 더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더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는데요. 올해 안에 기념일 지정이 되고 지역 간 갈등도 봉합되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